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동물권 단체가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동물권 영화로 선정하는 등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라쿤 로켓은 끔찍한 유전자 조작 실험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친구들을 잃기도 하는데요.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피에나를 통해 동물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 모시고 실제 동물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네, 동물권 변호사라는 표현은 제가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너무 과문해서 그런지 이 동물권에 대해서 언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제 저도 사실 원래 동물 좋아하긴 했지만 뭐 동물의 권리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12년쯤 전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잡지에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는데,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한 집회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새끼 돼지를 사지를 묶은 뒤에 능지처참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촬영됐던 돼지의 모습이나 이제 고통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네. 막 눈물을 쏟았는데요. 네,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까지 대할 권리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PNR은 이제 저랑 또 동물권 활동하시는 다른 변호사님이 같이 이제 2017년에 설립을 하게 됐고요. 예. 그 동물들을 위한 법적 활동을 좀 더 결속력 있게 하자 그런 목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변호사 14분 그리고 생태학자 1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을 하거나 네. 또 뭐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소송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주로는 다른 나라의 법을 좀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법 개정을 제안을 하는 그런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요. 또 이제 뭐 경찰서나 교육기관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법 강의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길고양이 학대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제 급식소에 뭐 부착할 그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그런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봤다가 이제 너무 슬퍼서 혼났죠. 지금 아무래도 그 동물권 변호사 활동을 하는 변호사시니까요. 네네. 가혹한 동물 실험에 대한 장면을 보시고 슬픔을 느끼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영화를 보는 동안 슬펐던 이유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일이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영화를 보시면은 뭐 라쿤이나 토끼 이런 친구들이 막 기괴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네. 또 이들의 고통이나 삶은 무시되잖아요. 예. 네, 그 심지어 목적 또한 뭔가 인간을 위해서라고 보기엔 너무 불분명하고요. 예. 네, 뭐 다행히 이제 영화 속에서 로켓은 살아남지만 이제 현실에서 수많은 실험 동물들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병들고 고통받고 죽게 되죠. 이게 현실과 어느 정도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동물 실험을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국내에서 연구를 할 때 동물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만 약 488만 마리 정도가 실험에 동원되고 있고요. 488만 마리요? 그렇죠. 네. 이제 심지어 0이 추가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막 놀라시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많은 동물이 실험에 동원되고 있고, 예. 또 동물이 받는 그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A, B, C, D, E로 나뉩니다. 네. 그 중에서 한 절반에 가까운 220만 마리가 2등급, 즉 가장 극심한 수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겁니까? 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 같아서요. 이제 사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라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나눠 놓은 그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 고통이 이제 뭐 당연히 가장 가벼우면 A일 것인데, 네. A에 해당하는 그런 뭐 고통을 받은 동물은 없고, 2등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제 속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추산이 되는 그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기 힘들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뭐 일반적인 실험으로 생각하자면 뭐 먹이를 줬을 때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행동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그 동물 실험에서 A등급. 근데 뭐 전기 충격을 주면 무슨 등급? 뭐 직접 해부를 한다거나 신체 일부를 뭐 동물을 그 어떤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2등급. 결국은 이제 동물을 폐사까지 하는 등급까지 가면 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 그 말씀하신 예가 정확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죽일 때에는 안락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런 전 단계에서 그 실험에 이제 따르는 그 수반되는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이제 크고 이제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가해지고 이제 그런 뭐 질병이 유발되고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는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에는 주로 어떤 동물들이 활용됩니까? 뭐 이제 마우스 래트 같은 경우가 많고요. 예. 또 뭐 포유류도 많고 조류도 많고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국내 이 동물 실험을 진행할 때 동물들의 복지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됩니까? 동물들의 복지는 이제 안타깝게도 별로 고려가 되고 있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전혀 사전에 뭐 일종의 윤리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런 건 안 합니까? 연구윤리위를 거치는 절차들이 보통은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려면 뭐 실험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심의를 이제 거치도록은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별로 규제가 없는 편이고 이 윤리위원회라고도 이제 그 윤리위원회 자체도 상시적으로 이제 설치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동물 실험이 윤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어서 뭐 이제 실제로 단속의 어떤 그런 실효성도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반가운 점은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네. 앞으로는 이제 연간 10,000마리 이상의 실험 동물을 보유한 기관에서 이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해서 실험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10,000마리요? 동물 실험을 10,000마리씩 하는 곳들도 있습니까? 주로 어느 곳이 동물 실험을 합니까? 뭐 주로는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예. 요즘에 뭐 기업에서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10,000마리 이상의 실험 동물을 보유한다라는 기준이 네. 상당히 이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 전임 수의사 제도가 도입이 되는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이런 스토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외국에서도 동물 실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외국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물권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 윤리의 측면으로 보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이제 외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선 실험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와 또 실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예. 또 동물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나 뭐 복지가 지켜지는지 또 윤리적으로 이제 안락사가 되는지 이런 것도 감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위해서 이제 실험기관은 그 소속의 수의사나 뭐 이런 테크니션을 좀 두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좋은 점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 등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점점 동물 실험을 좀 금지를 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다른 시험법들 뭐 예컨대 생체 조직과 유사한 실험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독성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시험법 등을 좀 지원을 하고 더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동물보호법이 어떤 내용들이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개정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됐고요.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동물을 죽게 하는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이 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법령에 따라 도살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생명 신체 보호에 급박한 경우와 같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물 죽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는 법령에 이제 근거가 없는 도살, 뭐 예컨대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위법이 된 것이죠. 또 이제 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이제 형사처벌 받는 것 외에도 그 이제 뭐 예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심리치료나 교육을 받아야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좀 더 높아졌고 펫숍도 이제는 이제 법의 기준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혹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실험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거를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사실 행정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뭐 윤리를 위반한다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벌금형 이상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물 실험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전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동물 복지를 좀 높이기 위한 여러 조항이 사실 전면 개정법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는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물을 지금 기르면서 계속 방치를 해두는 보호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이 아직도 이 보호자들의 책임을 더 강화를 하거나 규제를 제대로 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동물이 아프거나 죽어야지만 규제를 하는 그런 식인데요. 네. 버리는 것에 대한 처벌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무나 쉽게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동물을 지금 구매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구조도 앞으로는 조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처럼 동물을 책임을 갖고 입양을 하는 그런 구조로 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화장품 개발할 때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불가피하죠. 사람한테 실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일견 맞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동물 실험이 항상 필요하거나 또 항상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많은 과학자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동물을 이용을 하는 게 꼭 필요한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만일에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적어도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감독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최소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이 그래도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네. 입장에서 이제 인간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인간만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서로 영향을 받고 의존을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동물도 생각하자라는 거는 이제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거고 더 다른 존재를 좀 더 존중하고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자라는 것이고 또 그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간도 더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략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말씀하시는 가운데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동물권 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뭐 동물들의 현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뭐 예를 들어 동물 실험하지 않은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뭐 한 끼는 육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결국 그게 모여야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혁명적이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하면 바로 니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